그 흉터 부위에 스팟으로 들어가는 치료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각종 기계 치료가 병행이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간 난치성 여드름 하나만을 연구해온 난치성 여드름 닥터 이진혁 원장입니다. 2004년에 개원해서 현재까지 오직 18년간 여드름과 흉터 피부만을 치료해왔습니다. 또한 내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증상 호전도 90%, 환자 만족도 93%를 달성했을 정도로 많은 케이스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많은 분들께서 패어있는 여드름 흉터에 대해 물어보실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드름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환자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부분이 바로 패어있는 여드름 흉터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만 알고 계셔도 여드름 흉터 걱정은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치료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패어있는 여드름 흉터도 흉터 유형에 맞는 맞춤 치료 사이클 과정을 확립하여 순차적으로 피부 상태를 빌드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여드름 흉터의 발생 원인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이 생기는 순간 바로 형성이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피부 조직이 함몰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복구가 되는데, 심한 염증이 생기거나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 복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흉터를 남게 됩니다. 우리가 낮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여드름균과 우리 몸의 면역체가 싸우면서 패이는 흉터를 남기게 되고,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때는 다시 복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같은 자리에서 반복이 되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균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은 패인 흉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여드름 흉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드름이 반복되는 상태에서는 붉은색 자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선은 붉은 자국이 남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안에 생긴 염증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붉은색 자국이 없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이 붉은 자국을 남기는 속도와 이 염증이 붉은색 색소가 없어지는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반복되는 상태에선 패인 흉터보다는 붉은색 자국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얼굴 전면의 나비존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여드름이 많이 반복된 경우에는 모공이 넓어지는 형태로 흉터가 형성됩니다. 이 모공의 형태는 패인 흉터랑은 좀 다르게 균일하게 이 전체 넓은 조직이 들어가고 나오고의 어떤 규칙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화장을 하셨다가 지울 때 이 모공 사이에 색소 화장이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관자놀이 부분과 얼굴 측면 쪽은 피부가 패이는 형태로 흉터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드름 흉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패인 흉터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패인 흉터라고 하더라도 피부 타입과 그 전에 반복됐던 여드름 형태에 따라서 패이는 정도와 크기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에서도 이런 흉터의 형태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은 다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 코를 중심으로 한 우리 몸의 정중성 부분과 이 목 부위에 여드름이 심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패이는 형태가 아니라 튀어나오는 형태로 흉터가 형성이 됩니다. 보통 이쪽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반복이 됐을 때 이 켈로이드 생성이 더 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형태의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 안에 염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위를 자꾸 손을 더 대고 짜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시게 되는데, 그런 행동들은 튀어나온 흉터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해 주셔야 됩니다. 켈로이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패인 흉터가 형성이 됐을 때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콜라겐이 분비가 되면서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데, 이 콜라겐이 과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이게 튀어나온 형태로 우리가 켈로이드 흉터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만들게 됩니다. 3번, 여드름 흉터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드름 흉터는 일회성 치료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꼭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 치료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우선 패인 부분들을 다시 들어 올려주는 진피재생술이라는 치료와 들어 올려지게 되면 그 부위에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형성된 공간에 새살이 빨리 차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수 침 치료가 이어서 시술이 되고, 이 흉터 경계선 부위는 얘를 필링으로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시술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부를 깎는 필링 시술인 경우에는 피부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후에 안전하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생 치료가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시술 과정에서 얼굴 전체적으로 붉은 자국이라든가 울긋불긋한 느낌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미백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흉터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흉터 부위에 팥으로 들어가는 치료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침 치료와 각종 기계 치료가 병행이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에 바르는 연고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드름 흉터에 연고를 사용하는 건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흉터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나 진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임의대로 연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권해드리는 방법으로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흉터 치료를 결정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또 한 번의 치료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는 것은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흉터 치료는 여드름 치료에 비해서는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만큼 본인에게 가장 맞는 치료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치료를 결정하시고, 한번 결정하셨다고 하면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치성 여드름 닥터 이진영 원장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